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실에서만 봤던 선생님이에요. 집에서도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죠? 이번 국어 시간에는 문화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글쓰기를 해볼 건데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제를 정하고 쓸거리를 생각해야 해요. 주제는 앞에서 선생님이 말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주제를 혼자 생각해서 쓸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내일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고고싱! 우리는 사회 시간에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기억하고 있죠? 편견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하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편견이 심해지면 사회적 차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그리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법은 오늘 사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사회책을 봐도 좋고요.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는 글을 쓸지 영상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다문화이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행을 함께할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담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한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강릉의 경포대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을 돈이 없어 힘든 일을 하러 온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국제축구 심판이시고 한국에는 심판 강의를 위해 오신 것인데 외모나 출신 국가로 선입견을 갖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줄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단비 학생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차별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강사... 강사님,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나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과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오가는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관광지에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온 외국인을 만나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최근 이주민 현황을 알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34.9%로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가 16.4%, 외국인 주민 자녀가 11.9%, 결혼 이민자가 9.1%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있고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구성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어느 수준일까요? 2013년 워싱턴 포스트에서 여러 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화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3명 중 1명이 이웃에 나와 다른 인종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 공존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한국은 36%에 그쳤어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부분에서는 필리핀, 베네수엘라에 이어 조사국 가운데 3위로 나타났고요. 국민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임을 느낌, 국적, 한국의 법, 제도 준수, 한국어 사용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한 대학에서 2년째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탔다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남자가 제가 탄 버스를 타서 저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그러더니 더럽다, 냄새난다, 아랍인이냐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가 따지니까 욕을 하더군요. 욕설과 폭언은 10분이나 넘게 계속됐고 결국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향했지만 그 경찰관은 저한테 욕을 한 한국인에게는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저에게는 반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의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라고 설명을 해도 끝까지 믿어주지도 않고요. 저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저에게처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는 않을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버스를 탔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 아시아인은 더럽다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서 마구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 어느 누구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일을 당한 인종차별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이슬람교를 믿고 저는 항상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남자아이들이 자꾸 히잡을 잡아당겨서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선생님께서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에게 꾸중도 하시고 히잡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대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니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선배들이 저를 보고 히잡, 히잡이라고 이름 대신 히잡이라고 부르며 따라옵니다. 우리는 남자아이들 앞에서는 히잡을 벗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게다가 교복도 문제입니다. 여름에 입는 교복은 짧은 소매의 셔츠에 항상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팔과 다리를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교복이라 안 입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학교에서 선배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이름 대신 히잡이라고 부르는 것과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 히잡을 벗을 수 없는 것, 팔과 다리를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 중학생이라 교복을 안 입을 수도 없는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친구군요. 현재 다양한 친구들이 외모가 달라서,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서, 옷차림이 달라서 등 여러 이유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주위의 PC와 같은 경우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학교 조회 시간에 이슬람교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여 친구들과 선배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치마를 입는 것이 어려운 PC에게 예쁜 바지 교복을 디자인해 줄 수도 있겠죠. 이번엔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좁쌀밥, 동태국, 장조림, 김치가 급식으로 나온 날, 한 아이가 울상인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생선국이 무서워요. 바다가 없어서 생선이 귀한 나라 몽골에서 온 학생이었는데요. 큰 가시가 있는 낯선 음식인 동태국을 보고 무서워한 것이죠. 그리고 짜장밥이 나온 날, 짜장을 처음 본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까만 소스의 비빔쌀밥이 까만 애벌레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일본인 친구가 가져온 나토를 먹는 문화체험 시간이었어요. 나토를 처음 먹어본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죠. 실처럼 늘어지고 밍밍해서 나토 먹기가 정말 힘들었어. 나는 나토 한 번 먹는 것도 힘든데 치즈처럼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는 어떻게 그동안 된장국을 먹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햄버거의 경우에도 힌두교 아이들에게는 돈가스 버거, 이슬람교 아이들에게는 치킨 버거, 해산물을 못 먹는 몽골,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불고기 버거를 준비했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른 문화의 친구들이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고, 배운 아이들은 소풍날 이슬람교 친구를 위해 김밥 속 햄을 쏙쏙 빼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마음의 국경을 허물고 다문화 감수성을 배운 것이에요. 다문화 감수성이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 감수성이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야 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한류 열기 덕분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의 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 다른 국가나 민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한민국,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대한민국 등 살기 좋은 사회로 불릴 만한 나라가 되어야겠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역에서 희읍까지 한글 자음 초성 14개를 이용한 초성 글짓기로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해볼게요. 기역은 관계 공존, 니은은 노력 나눔, 디귿은 도움 동감, 리을은 리더십, 미음은 믿음, 비읍은 봉사, 시옷은 소통, 이응은 이해, 지읒은 존중, 치읒은 차이, 키읔은 코리아, 티읒은 통합, 피읍은 평화, 히읗은 화합 등으로 적을 수 있겠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과 더불어 미래의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더 큰 한국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은 잘 보았나요? 다음은 이 영상을 보고 미리 생각하기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차별받는 모습을 받았을 때 느낌은 여러분들이 어땠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두 번째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의 느낌입니다. 꼭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지 않더라도 여자라고, 남자라고, 또는 동생이라고, 언니라고 이렇게 차별받는
차별받았을 때 자신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가요? 마지막으로는 다문화 관련해서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미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고 어떠한 성향을 길러야 할까요? 우리 내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